여러분, 우울증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아마 뭐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 이런 걸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잘 몰랐던 우울증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딱 우울증 하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그냥 뭐 화가 많이 난 사람 같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둘 다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모습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그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이 안으로, 그러니까 내면으로 파고드는 경우 말이에요. 여러 연구를 보면요, 특히 이런 증상은 여성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우울증은요, 주로 감정이 자기 안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어요. 슬픔, 절망감, 또 깊은 무기력함. 이런 감정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기보다는 내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치는 거죠. 그래서 나 너무 슬퍼, 정말 무력해,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엄청난 피로감에 시달리거나 말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울하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식욕이 막 늘어나는 이런 비정형적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자, 이렇게 감정이 안으로 향하는 우울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이 밖으로 아주 격렬하게 표출되는 경우인데요. 이건 주로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분들의 우울증은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우울감은 난 슬퍼가 아니라 짜증나! 하는 식의 반응이나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슬픔 대신에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폭발시키는 거죠. 때로는 이게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술이나 약물 같은 위험한 것에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성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문제처럼 보이니까 주변에서는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이렇게 오해하고 본인도 병원에 갈 생각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남성과 여성의 우울증이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싶으시죠? 그게 정말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거든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함께 보시죠. 지난 2015년에 대한의학회지에 실린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무려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연구였는데요. 바로 이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우울 증상이 정말 뚜렷하게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결과인데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이 피로감 항목을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반대로 이 짜증과 분노 그리고 성욕 감퇴 항목은 어떻습니까? 남성 쪽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안 하죠? 정말 명확하게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깍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성의 우울증은 슬픔, 무력감처럼 감정이 안으로 파고드는 내재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남성의 우울증은 분노, 공격성, 위험한 행동처럼 밖으로 터져나오는 외현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내재화와 외현화의 차이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타고난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일까요? 많은 연구들이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사회와 문화적인 요인이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회가 남자에게 울지 말라고 가르칠 때 그의 슬픔은 대신 소리 지르는 법을 배운다. 남자는 웬만해선 우는 거 아니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말들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슬픔을 표현할 출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 억눌린 슬픔이 분노나 다른 공격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픔이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의 다른 얼굴들을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식 하나 더 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야말로 내 주변의 소중한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자꾸만 짜증내고 화내고 좀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비난부터 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슬픔이 보내는 간절한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과 도움의 손길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언어로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게 어쩌면 짜증이나 분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그 다른 언어로 된 구조 신호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 줄 수 있지 않을까요?